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니지의 장국진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시연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제품에 대한 기능 설명에 앞서가지고 이 원격 수업하고 혼합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면 비대면 수업이어서 이제 학생들이 다 원격에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이 이제 그 수업을 하시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원격 수업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이 혼합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등교 수업이 기본이고, 그 등교 수업 하에 원격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혼합된 상황이거든요. 그거 다 아시겠지만 블렌디드라는 명칭으로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혼합 수업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이게 수업을 하시는데 원격지에 있는 한두 명의 학생들도 신경 써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설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원격 수업은 사실은 좀 많이 익숙해지시기도 했고 기술적으로도 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혼합 수업이라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능적으로 한 4개 정도의 어떤 조건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든 강의실에서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계속 이게 그 상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고정 형태로 이제 뭐 저기 각 전 교실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특정 강의실에 설치했다가 그 사용할 경우에는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그 선생님과 학생들이 왔다 갔다 이동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장비가 왔다 갔다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조건을 달아봤고요. 그리고 수업 내용이 최대한 많이 전송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이 등교 수업을 하는 그 상황이 원격지에 있는 학생한테도 선생님의 그 수업 내용이 최대한 많이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그 조건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 당연히 실시간 전송하고 저장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용의 편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업체가 다 주장하는 바이긴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사용의 편리성을 뭘로 갖느냐라는 부분도 좀 정의를 내려봤고 그래서 이 조건을 이 혼합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 이 혼합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이나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모니터 상에서 보이실 텐데 저를 이게 제가 강의자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좀 따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추적 방식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이 설명을 할 때는 이쪽이 보이는 거죠. 사람이 가운데 있지 않고 제가 가운데 있어버리면 이 내용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EBS 강의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항상 선생님이 옆에서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글자 부분이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니터상에서 글자가 잘 보여야 된다는 거. 이건 포커스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도 추적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거를 조금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빠르면 원격지에 있는 학생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속도를 늦춰놓은 부분인 거고 이렇게 했을 때도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원격지에 있는 학생한테 잘 보일 수 있도록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이 그냥 일반적인 수업을 하실 때의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 수업 내용이 최대한 많이 전송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두 가지 강의자 추적 촬영과 글씨에 대한 포커스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 두 번째 조건에서 기능적으로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모든 강의실에 사용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시스템이 이 고정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디 다른 데 설치할 때마다 이 강의 구역을 갖다가 일일이 수동으로 조절을 해줘야 컨트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들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촬영 구역이라고 하는 기능을 갖다가 자동으로 설정될 수 있게 그 기능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이 세 가지 부분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센서 방식이 아니에요. 센서 방식이 아니고 이거를 저희가 AI 알고리즘을 여기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예, 그 몇 년 동안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래 그나마 이 정도의 어떤 결과치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실시간 전송 및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줌 사용 많이 하시잖아요. 줌 많이 사용을 하실 때 그 외부 카메라 입력으로 저희는 바로 저 HDMI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줌에서의 어떤 그 저기 웹 카메라 대신에 이 카메라 입력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전송이 되고 학생들은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이게 이거는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냥 기능을 확장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 이 기술적으로는 이제 파일을 갖다가 그 스트리밍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RTSP라는 어떤 기능을 써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원을 해요. 근데 이제 그는 대학교 쪽에서는 뭐 미디어 서버를 통해 가지고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학교 쪽에서는 그런 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거예요. 지원청이나 교육청 단위에서 서버를 마련을 해줘야 그 부분으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인프라가 구축이 된 때도 저희는 장비를 써서 그거는 기능적으로 다 구현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사용의 편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처음에 이거를 로그인을 할 때 계정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표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 강의명, 그리고 이름, 선생님 이름. 그렇게 되면 날짜는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하나의 표지에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그게 없어지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게 파일명이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네 가지를 갖다 기능적으로 추구를 하는 부분인 거고 이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AI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을 써서 이렇게 구현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는 돼야 이 정도의 기능이 어느 정도 돼야 이 혼합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